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 대한 컨설팅의 김대리 대표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저도 지금 연말정산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담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그 좀 자세하게 연말정산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갖다가 한번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연말정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받으셨죠? 네,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 나올까? 또 얼마 정도 환급을 받을까? 아니면 얼마 정도 뱉어내게 될까? 아니면 이제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될까? 라는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엑셀에 좀 약간 자신이 있으시다면, 엑셀 양식을 좀 활용을 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요. 저도 이제, 홈택스에서 좀 하기 약간 불편한 면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양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요. 홈택스에 가서 전체 메뉴라는 거 이따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네, 인터넷으로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전체 메뉴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한 여러 항목들이 뜨게 되는데요. 요 스크롤바 움직이셔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편리한 연말정산 해가지고 여기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연도권을 할 수가 있죠. 왜? 각각의 연도에 공제되는 금액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요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해당 연도에 네. 그 공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작년 거 하는 거니까 2024년도 거를 갖다 클릭하면 되겠네요. 네, 2024년도로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먼저 뜨게 됩니다. 2024년 기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고 이 화면이 크게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급여 및 예상세액 여기 다 공란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먼저 총 금액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나머지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라든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뭐 총급여가 내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입력하고요. 여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라든가 근로소득 금액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얼마를 납부했냐? 이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직접 넣게 되면 넣어서 이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총급여라든가 총급여에는 뭘 넣어야 되지? 라고 궁금하실 때 잘 모르겠다. 이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 요약 설명 및 공제 요건 펼치기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항목을 누르게 되면 네, 요약 설명 및 공제 요건 접기 네, 펼쳐졌습니다. 펼쳐지면은 여기 보시니까 총 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해라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자동 계산된다. 근로소득 금액도 자동 계산이 된다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었죠.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주현근무지는 기납부세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두 개를 합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이 입력이 되는 것이죠. 밑에는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그 항목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접기를 누르면요. 네,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겠죠. 그 기납부세액을 입력을 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자, 처음에 네, 이 항목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입력이 되어 있죠, 이제. 5천만 원을 총 급여를 입력을 했더니 불로소득 금액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든가 산출세, 결정세 이런 부분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밑에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적공제 15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라든가 건강보험 납부한 금액을 넣어주게 되면 세금이 산출이 되는데
여기 나온 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은 그냥, 인적공제 150만 원만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다른 소득공제나 이제 세액공제가 없다면, 적용할 게 없다면, 표준세액공제라고 13만 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항목들로 인해서 나온 금액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뭐, 인적공제를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걸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세액들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은 이따가 직접 홈택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셔가지고요. 네, 이 화면이 나오면,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그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요.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의 네, 첫 화면입니다. 네, 첫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여기 전체 메뉴라고 있죠? 아까 전체 메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여기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요 장려금, 뭐 기부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여기 쭉 내려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여기 가장 밑에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다. 딱 누르게 되면 또 뭐 뜨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런 항목들이 뜨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항목이 나온다고 했으면 뭘 입력해야만 했습니까? 아까 총 급여를 입력했어야만 됐었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총 급여 들어가면 네,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약 설명 및 공제 요건 펼치기를 하면 이런 거 뜬다 그랬죠. 네, 요거 지금 크게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런 것들 뜨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총 급여를 입력해라. 입력해 보겠습니다. 5천 입력해 볼까요? 5천만 원 계산하기.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 자동 계산 되죠? 되고. 자,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한 달에 약 한 400, 좀 넘게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제 대상 가족 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8세 이상, 20세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나 혼자만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있겠죠. 기납부세액은 보통 한 5% 정도? 네, 250만 원 정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네. 이 항목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지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네, 결정세액 등이 지금 나오죠? 여기요? 기납부세액이 이제 2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다른 것 지금 우리가 그 공제 항목을 넣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 본인, 근로자 본인 150만 원 공제 받겠죠? 네, 나머지 여기 소득 공제액 이 항목 150만 원 있는 이 항목 쭉 따라와 보시면 공제한 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산출세액이 나오면 자동으로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네, 공제 항목들 특별소득 공제라든가 여기 특별세액공제에 공제받은 게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338만 원을 내야만 하는데 기납부세액이 250만 원이었으니 88만 7,500원을 더 내야만 한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간 것들이 있죠. 왜? 국민연금 납부한 거라든가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라든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차근차근 하나 넣어보자는 겁니다. 인적공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넣어볼까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에 보시면 자 입력이 나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배우자도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 자녀가 뭐 한 두 명 정도 있다. 라고 한다면 네,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정이라는 항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정 항목에서 본인 공제는 자동으로 됐죠. 자, 배우자 공제 받겠냐? 안 받겠냐? 받겠다. 예.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요. 배우자 공제를 이제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만 한 두 명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녀가 한 두 명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 설명 펼치기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네, 아까 설명드렸던 모르는 것들은 여기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직계 존속은 몇 년, 네, 몇 월 며칠 이전에 출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20세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2004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사람만 된다. 쭉 나오죠. 자, 자녀 수명 넣고요. 그다음에 뭐 경로부도 장이 없겠죠. 장애인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요. 분야 공제는 이제 내가 근로자가 여성이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해주시면 되고 이게 적용하기를 눌러볼까요? 자, 그럼 여기가 아까 1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자, 여기 보시죠. 금액이 바뀌었죠. 네, 아까는 한 60 얼마 정도를 갖다 냈어야만 하는데, 13만 7천 원을 돌려받는 걸로 나옵니다. 돌려받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걸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를 갖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연금보험료는 이제 수정을 눌러보시면, 자, 연금보험료 항목은 뭐냐?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보통 4.5% 정도 내지 않습니까? 원래 9%를 내는데 회사 반을 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약 4.5%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한 2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없으니까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연금보험료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연금보험료 공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금액이 아까 인적공제를 넣은 13만 7,500원 그대로네요. 왜? 자, 연금보험료 공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하기를 눌러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기를 눌러볼까요? 계산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220만 원이 들어갔죠? 220만 원이 들어가면서 여기 차감 징수세액이 46만 7,500원을 환급받는 걸로 바뀝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 이렇게 넣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만약에 8세 이상이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자녀 네, 공제도 35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있겠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요. 건강보험료 등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치워볼게요. 건강보험료와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납입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보통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네.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 뭐 7.09%의 절반,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1.8%의 뭐 절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꺼번에 넣어볼게요. 그냥 한 250만 원. 약식이니까요. 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합해서 250만 원을 냈다라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것도 250만 원 들어가게 되죠. 자, 보시면 46만 7천 원을 갖다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나 자, 건강보험료를 넣고 나서 계산하기 눌러보겠습니다. 71만 2,500원을 환급하는 걸로 나오네요.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택자금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연금 저축에는 우리 청약저축은 많이 들어가시죠? 청약저축은 뭐 한 달에 뭐 20만 원씩 납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넣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20만 원씩 뭐 1년을 부었다? 240만 원 아니겠습니까? 240만 원을 넣고 네, 적용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만 원저축 들어갔는데 여기 또 공제가 안 됐죠? 어떻게 해라? 올라가서 계산하기를 눌러라. 이제 71만 2천 원이었어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85만 6천 원으로 바뀌죠. 네, 주택마련 저축도 지금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조합 출자는 뭐 하시는 분이고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용카드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는 지금 내가 쓴 내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정을 들어가시면 이 항목이 뜨죠. 뭐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뭐 제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2023년도 사용분이 있고 2024년도 사용분이 있고요. 이거는 모르시면 요약 설명, 공제 요건, 네, 펼치기를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용카드냐, 직불카드냐, 현금 영수증이냐, 전통시장에 사용했냐, 대중교통을 이용했냐, 안 했냐 하는 것들요. 그다음에 2024년도
너가 얼마냐? 2023년도보다는 많이 사용을 했냐? 그러면 2023년도 사용 금액의 105%요. 105%보다 더 많이 썼다. 그러면 증가한 금액에 네, 증가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약 10%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10%를.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가 공제가 됩니다만 직불카드라 되는 것들은 지금 더 공제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갖다가 다 해준 건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 25%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25% 이상을 사용을 해야 그 25% 이상 되는 금액 중에 신용카드냐, 직불카드냐, 현금 영수증이냐 사용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들이었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한 5천만 원이면은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보통? 한 3천 사용합니까? 3천만 넣어볼게요. 그냥 전액 신용카드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3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2024년 사용분은 3천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는요? 3년도는 한 2천? 2천만 원 사용했다?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네. 적용하기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가 3천만 원이 사용을 했는데 아직 여기도 소득공제 안 돼 있죠. 네, 그렇다면 올라가서 85만 6천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계산하기 눌러보겠습니다. 538만 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나고요. 신용카드는 352만 5천 원이 네, 공제가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소득공제액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사주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세액감에 세액권 이제 근로소득공제는 네, 66만 원 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4년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네, 이 결혼을 한 금액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가 두 명 있었으니까 그 해에 결혼을 안 했을 것 같고 좀 빼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녀들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녀도 마찬가지 볼까요? 네. 기본 공제 대상이 아까 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명이, 여기 보시면,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자, 두 명이 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8세 이상, 8세 이상, 20세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명 다 만약 8세 이하다. 그럼 요즘에 이제 8세 이하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좀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빠지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기를 눌러보면은 조금 늘어났겠죠? 네. 환급금이 좀 그러니까 주네요. 35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금 계좌 활용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한 600 정도를 네, 넣을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 계좌 합해서 한 900 정도를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SA에서 지금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이거를 연금 계좌로 추가로 네, 이렇게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연금 계좌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입금을 다시 하신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음, 연금저축에다가 보통 우리 작년부터 한 6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600만 원을 한번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6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여기 100만 원 정도 환급받는데 600만 원을 갖다 넣음으로써 얼마를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190만 원. 90만 원이 늘어납니다. 9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연금적 계좌 600만 원을 갖다가 네, 납입을 했는데 9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그냥 돈을 넣어놓으시는 것보다 연금저축 계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연금으로 좀 받게 되는 그런 기간적인 좀 단점은 있습니다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뭐 정신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눌러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보통은 뭐 정신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료 합해가지고 한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세액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 한도죠. 연납입액 100만 원 한도다. 라고 해서 100만 원 최고 보장 입력해 주시면 적용하기
이것도 지금 100만 원에서 안 들어갔죠? 자, 계산하기를 누르면, 200만 원으로 이제, 200만 원을 지금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비는 내 건강에서 뭐 한 번 들어간 게 없다. 애들 교육비, 뭐 교육비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만 초등학생이나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금액들은 별로 없죠. 네네. 그리고, 방과 후에 무슨 뭐 영어나 수학 뭐 이런 학원을 다닌다. 그건 공제가 안 됩니다. 사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기부금도 만약에 그냥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액도 뭐 자가다 그러면 없을 거고요. 월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좀 마지막이다.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만큼만 넣어봤다. 라고 한다면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총 계산하기를 눌렀더니 네, 205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넣었을 때. 자, 그럼 계산 결과 상세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 상세 보기는 총 5천만 원의 총 급여액인데 근로소득 공제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본인 공제 받았죠?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받았고요. 자녀 2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국민연금 보험료 넣었고요. 건강보험료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합계 250만 원이 네, 열소득공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마련저축 넣었죠. 그다음에 네, 신용카드 352만 원을 공제받았는데 산출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내가 3천만 원을 썼는데 지금 신용카드만 15% 썼기 때문에 15%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쓰지 않고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를 썼으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네, 2,200만 원이 나왔고요. 네, 산출세액이 212만 원이 나왔습니다. 212만 원인데,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네, 66만 원 받고요. 연금계좌, 네, 600만 원 넣었었죠? 네. 예, 이제 예, 90만 원 공제받았고요. 특별세액 공제 12만 원 공제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총 168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은 얼마냐? 44만 4천 원인데 44만 4천 원인데 여기 내가 250만 원을 내놓은 게 있었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나는 205만을 돌려받는다. 이번에 소득세 20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이게 10% 지방소득세도 이미 납부를 해놨죠? 네, 이것도 돌려받게 되면 얼마? 네, 275만 원의 기납부세 있었는데 여기에서 약 한 220만 원, 23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홈택스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홈택스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천만 원을 가지고 딱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급여라든가 기납부세를 다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나는 이제 급여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네. 이 근로소득 공제나 근로소득 금액은 자동으로 들어가나 이제 기납부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이면은 한 기납부세 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막 혼자였을 때. 네, 그럼 이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연금보험료도 이만큼 안 냈겠죠? 연금보험료도 바꿔줘야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뭐 한 3천만 원에 약 4.5%면은 130만 원 정도 되겠죠? 130만 원 적용하기 됐고요. 그다음에 계산하기 눌러줘야 되겠죠? 네, 바뀝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이게 한 음, 얼마 들어갈까요? 140만 원 정도 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일일이 바꿔주고 다시 계산하기를 이렇게 눌러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동일하다고 본다면
신용카드도 3천만 원 사용할 수 없겠죠. 3천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 한 1천만 원만 딱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계산하기를 다 눌러 주셔야. 네. 뭐 이분은 어차피 이제 세금을 갖다 낼 돈이 낸 게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3천만 원 정도면 거의 다 환급 받죠. 네, 4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해보시면 됩니다. 뭐 하면, 홈택스 하면 두 개 띄워놓고요. 따로따로 하셔도 되겠죠? 네. 이 모니터가 두 개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모니터 하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산하기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는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이제 만들어서 넣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좀 잠깐 볼까요? 아까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 화면이 제가 이제 엑셀로 만든 화면인데,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 자, 총 900을 입력합니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입력하면은 이 기납부색이 자동으로 뜹니다. 아까 우리 5천만 원에 대해서 약 250만 원 정도 입력했지 않습니까? 기납부색을. 근데 260만 원입니다. 왜냐? 자, 여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보시면 네, 이 금액들이 지금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갖다 가져온 건데요. 5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41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혼자 했을 때는 21만 7천 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녀가 두 명 있었죠. 자녀가 두 명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 좀 떨어지겠죠. 배우자도 있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끌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약 260만 원이다라고 해서요. 260만 원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적연금보험료 225만 원, 240원 자동으로 들어가죠. 요거는 5천만 원에 9%, 그다음에 5천만 원에 약간 4.5%, 요거는 한 5% 정도 잡은 건데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계보험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건 뭐 참조용이니까요. 넣었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자, 이 근로자가 내야 될 것들은 여기 합해서 470만 원이다. 국민연금 225만 원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해서 약 245만 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만약에 3천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3천에서다가 40만 원 정도 냈다고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또 자동으로 바뀌고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으로 해볼게요. 260만 원을 냈는데, 자, 아까는 250만 원 냈다고 가정하고 지금 납부세액을 뗐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우자가 있었죠? 배우자 공제를 직장 안 다닌다,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녀가, 두 명이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두 명 있다. 0에서 7세 이하 자녀다. 3명만 들어가죠? 60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는 자동으로 잡히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기납부세액은 지금 132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아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 있었죠?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체 공대상 가족 수가 4명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확 줄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걸 또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볼까요? 여기에서, 자, 아까 우리가 뭐 했었죠? 연금보험료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했었고요. 주택마련저축 우리가 한번 들어갔었죠. 주택마련저축은 지금 우리가 여기 20만 원씩 24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만 원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뭘 들어갔었죠? 나머지는 없고요. 신용카드 들어갔었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로만 일반 거대로 아까 얼마 썼습니까? 3천만 원 정도 썼나요? 3천만 원 정도 썼을 때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금액은 1250만 원 이상을 쓴 금액들만 된다. 네. 1925%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262만 5천 원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공제가 된다더라. 라고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없다 가정하고요. 자녀세액공제도 이제 만약에 8세 이상이 있다 그러면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7세 까지만 넣기 때문에 상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들어갔었죠? 네, 보장성 보험료가 지금 여기 보장성 보험료 네, 그래서 12만 원을 공제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료비 교육비 이거 없었죠? 아,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었네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조식 납입액이 약간 600만 원 정도 넣었었죠? 6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90만 원이 공제가 된다.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결정세액이 57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기납부세액이 130만 원이기 때문에 야,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까 왜 다릅니까? 여기 기납부세액이 아까 250만 원이었잖아요. 250만 원이었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었죠. 근데 아까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음으로써 세금을 좀 덜 띄겠죠? 월급 받을 때. 네.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좀 적어진 겁니다.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2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만약 이게 이제 3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3천만 원 받았으면 기납부액이 15만 7천 원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거 뭐 변동 없다고 치고요. 공적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 자동으로 바뀌고요.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는 아까 우리가 한 1,000만 원만 썼다고 가정해볼까요? 나머지는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뭐 다 환급 받겠죠? 네. 왜? 낸 게 뭐 15만 7천 원밖에 지금 기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 돌려받는다. 왜? 결정세액이 제로니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이렇게 공제를 쭉 받았다. 1,900, 3천이고 공제를 받았는데 나 아직 월세액도 있다. 월세액도 안 넣었는데 월세액도 안 넣었다. 안 넣었는데 지금 다 공제 받아버렸죠. 자, 월세 한번 넣어볼까요? 월세를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월세를 지급했다. 17만 원 공제가 되는데 자,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왜? 납부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했다가 뭔가 공제가 안 되는 금액들이 있더라 입력을 해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납부세액을 전부 다 돌려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내야 될 세금이 조금이었을 때 만약에 뭐 50만 원을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네, 차감 해야 될 금액이 20만 원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20만 원밖에 이렇게 공제 효과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적게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예 안 되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2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넣지 마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오늘 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제 이 자료들을 갖다가 지금 제출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다가 간소화 자료들을 제출하고 계실 텐데 그 자료들을 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해서 네. 그리고 얼마를 입력해야 될 것이냐? 내가 중간에 뭐 퇴사를 했고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날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 옛날 동영상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만 공제가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확인하셔가지고 그 금액들만 똑똑똑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홈택스에서도 할 수가 있고 엑셀을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네,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